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CJ ENM의 NENTUS BW100이라는 모델을 갖고 있는 무선 마우스 키보드 세트가 되겠어요. 이 키보드는요, 멀티 페어링이 되는 키보드거든요. PC에서 연결해서 쓰다가 뭐 이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그리고 뭐 아이폰이나 맥에서 iOS를 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 레이아웃을 보면은 윈도우용하고 맥용하고 또 같이 써져 있기도 해요. 제품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박스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제품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마우스는 특이하게도 윗뚜껑을 따고 배터리를 넣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분리가 되고 여기에 배터리 AA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고요. 리시버는 여기에 꽂게 돼 있는데 지금 PC하고 연결을 해놔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손톱만한 리시버가 들어있어요. 체결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 튀어나온 것만 연결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마우스는 좀 얇은 편이고요. 붉은색의 휠 버튼과 DPI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뭐 왼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하단은 이렇게 생겼고 좀 얇아서 파지감은 뭐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마우스도 좀 가벼운 편이고 디자인은 그냥 솔직히 좀 그렇거든요. 무슨 한 8, 90년대 뭐 그런 디자인 같기도 해. 그래서 클릭 소리는 지금 마이크로 소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놓고 사용하실 때는 왼쪽 마우스 버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뭐 요 정도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휠은 이게 지금 휠이 정상적인 건지 아니면 제가 불량을 받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밑으로 내릴 때는 뭐 그냥저냥 괜찮은데 위로 올릴 때는 뭐 이렇게 긁는 소리가 나요. 이거를 한번 마이크 앞에다가 대놓고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휠 밑으로 내리는 소리고요. 이번에는 휠 올리는 소리. 그리고 하부에는 전원을 온오프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여기에 있고요. 자, 이번에는 키보드입니다. 키스킨이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얘를 일단 제거를 해볼게요.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답게 여기에 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휴대폰을 거치해 놓고 그리고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멀티 페어링 키보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블루투스 페어링인데요.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회사 컴퓨터라든가 아니면은 PC용 카톡을 깔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 그럴 때 이런 키보드가 있으면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보면서 답장을 할 때만 모드 변경을 해놓고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카톡 답장을 한다든가 문자 답장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뭐 스마트폰 가지고서 오피스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쓰시려고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무튼 이 제품 배터리는 상단을 분리하시면은 AA형 배터리가 2개가 들어가고요. 다른 분 리뷰를 보니까 마감이 아주 개떡 같았거든요. 막 이런데 막 전선도 나와 있고 뭐 좀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좀 양품을 받은 듯 해요. 밑에는 밀리지 말라고 고무 바닥이 돼 있고요. 자, 키보드의 레이아웃은 일반적인 키보드 대비 이 중간에 이 방향키 위에 페이지업이나 페이지 다운이나 뭐 홈, 엔드, 인서트, 딜리트 키 이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이 없다 보니까 키보드가 좀 작아질 수가 있었죠. 그런다고 해서 이 버튼들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이 위에 파우스라든가 뭐 브레이크 버튼이라든가 뭐 스크롤락, 프린트 스크린 버튼이라든가 뭐 그런 키들이 다 존재하고는 있고요. 넘버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도 뭐 홈이나 엔드,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 이런 키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계산기를 실행을 해서 이 숫자 패드는 사용을 해도
굳이 뭐 이런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홈 엔드 뭐 이런 키는 별로 잘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별로 아쉽지가 않아요. 모르죠. 근데 MS 오피스라든가 뭐 한글을 쓰신다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키들을 또 쓰시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숫자 패드 외에는 별로 사용을 안 해가지고 얘가 없어도 뭐 그다지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 부분만 없어졌을 뿐인데 그래도 좀 키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좀 적응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방향키도 좀 작아졌고 완전히 이건 뭐 노트북에 있는 방향키만 하거든요. 어차피 쓰지도 않는 배열인데 그 배열이 없어졌다고 해서 뭐 다른 거는 크게 바뀔 거는 없어 보이는데도 왠지 어색해. 아직 그 새 키보드여 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계산기 키를 따로 이렇게 빼놓고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위치가 조금 애매해. 많이 쓰는 플러스 버튼을 차라리 크게 만들고, 여기에 보시면은 윈도우와 맥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키가 있거든요. 얘가 펑션 키인데요. 펑션 키를 누르고 얘를 누르게 되면은 윈도우하고 맥하고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근데 이런 거는 저처럼 맥을 안 쓰는 사람들은 아예 안 쓰게 되고, 설령 맥하고 윈도우 PC하고 번갈아 가면서 쓴다고 해도 그렇게 자주 사용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이런 거는 다른 쪽으로 빼든가, 여기도 자리가 많은데 차라리 이 자리에다가 계산기를 넣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이 제품은 일반적인 리시버를 꽂아서 사용하는 RF 2.4 모드와 그리고 블루투스 1, 블루투스 2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모드로 변경할 때는 펑션 키를 누르고 리시버 모드나 블루투스 1번이나 블루투스 2번으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용하실 때는 일단 페어링을 해줘야 됩니다. 리시버 모드 같은 경우는 그냥 USB 리시버만 PC에다가 갖다 꽂으면 그냥 인식을 하는데, 블루투스 모드 같은 경우는 이 키보드나 마우스를 따로따로 인식을 해줘야 돼요. 블루투스 페어링 하는 방법은요, 펑션 키와 페어링 시킬 블루투스 넘버를 동시에 같이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멀티 페어링 제품들이 보니까 리시버인 RF 모드를 빼고 블루투스 모드 같은 경우는 1번은 블루투스 5.0으로 돼 있는 것 같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3.0이 적용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하나는 폰, 하나는 태블릿 이런 식으로 뭐 지정을 해놓고 사용하신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태블릿이 없어서 일단 얘는 블루투스 1번에 연결을 한 상태고요. 한 대를 더 지금 페어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휴대폰 설정에 연결로 들어가서 블루투스를 켜주고, 키보드의 펑션과 블루투스 2, 저는 지금 2번에다가 얘를 연결할 거거든요. 두 개를 같이 눌러주면 네, 여기 지금 BW100, BT, EK 2번에다가 지금 저는 연결을 할 겁니다. 네, 지금 블루투스가 연결이 됐고요. 자, 지금 얘는 블루투스 1번이고요. 얘는 블루투스 2번, 그리고 이 옆에 이 창은 리시버 모드, 이렇게 지금 3개가 되겠고요. 리시버 모드인 윈도우에서 텍스트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아마 예상컨대 셋톱박스에서도 될 것 같거든요. 셋톱박스에 보시게 되면은 USB 꽂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리시버를 거기에다 꽂아놓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셋톱박스도 이런 블루투스 헤드셋이라든가 이런 블루투스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기기를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은 아마 셋톱박스에서도 유튜브나 넷플릭스 쓰실 때 키보드 마우스를 같이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멀티 페어링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블루투스 제품들이 좀 비쌌거든요. 블루투스 마우스는
같은 회사의 같은 제품 라인업인데도 블루투스냐 리시버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일반 USB 리시버 꽂아서 사용하는 제품이 뭐 3만원이다 치면은 블루투스 제품은 뭐 6만원, 7만원 막 이랬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블루투스 모듈이 들어갔으면서도 4만원 정도의 가격이면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이 제품을 살 때 이게 저소음이라고 그래서 샀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그거야. 뭐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는 뭐 그냥 아이리버 정도 되는 그런 소음이고 클릭감이에요. 근데 이 키보드는 와, 이건 진짜 거의 뭐 이거는 7,000원짜리 뭐 벌크 키보드 뭐 이런 거, 박스도 없는 타건음이 완전히 그냥 너무 쌈마이틱한 것 같아. 이렇게 눌러보면은 키감은 뭐 나쁘지 않아요. 뭐 그냥 그러려니 해. 근데 이 소리가, 와, 이게 멤브레인 맞나 싶을 정도로 소리가 너무 달그락달그락. 도저히 이게 4만원짜리 키보드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타건음이 너무 쌈마이틱해요.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뽑기가 잘못된 건지 이 휠도 그렇고 이 휠 소리도 그렇고, 이거 뭐 이 타건음은 또 더더욱 아닌 것 같고, 이게 내 것만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키의 레이아웃이라든가 뭐 키배치라든가 다 그렇다고 치겠는데요. 와, 다른 거는 뭐 다 용서가 된다고 해도 이 타건음만큼은 와, 진짜 이거는 한번 그 키스킨을 씌워놓고 그리고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보통 키스킨을 씌우게 되면은 소리가 그래도 좀 줄어드는 효과는 있거든요. 뭐 약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소리가 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소리는 줄어드는 대신 뭔가 그 둔탁한 소리로 더 퍼지거든요. 근데 얘도 조금 소리는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 투닥거리는 소리가 둔탁하게 퍼지는 것 같아. 그래서 안드로이드 기기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니면은 뭐 윈도우용 노트북이 있고 맥을 또 같이 사용하신다든가 뭐 이런 분들한테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른 거는 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타건음 때문에 안 되겠어. 네. 그래서 역시나 저는 반품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타건음은 뭐 그냥 참고 쓰실만 하시다 싶으시면은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F1부터 F12까지 이렇게 또 색이 나뉘어져 있어 가지고 키를 찾는데 좀 더 용이할 것 같거든요. 사실 F1부터 F12까지 또 많이 쓰지도 않아요, 나는. F1을 누르면은 일반적인 앱들이 도움말 같은 게 나오기는 하는데 다 구태연한 소리로 뭐 봐봐야 의미 없잖아요. 자, 이 제품은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화이트가 좀 더 깔끔하기는 해. 근데 나는 처음에 모르고 이제 검정색을 산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 테두리에, 보통 일반적으로 키보드 테두리에 이렇게 좀 약간 미세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쓰다 보면은 여기가 나중에 때가 껴. 그래갖고 되게 추접스러워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홈이나 뭐 그런 테두리가 없어요. 그냥 라운드 처리돼 있어, 이 끝에가. 이거는 아주 칭찬해요. 그래도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아기자기하게 잘 빠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CJ ENM 엔투스 3-in-1 블루투스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였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다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